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또 준비해온 이야기, 흑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예계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벌써 30년이 된 사건이네요. 지금 2022년도니까 이 사건은 1992년 5월 어느 깊은 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주요 인물,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이 주인공 두 명은 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14K의 두목격이었던 황야루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이조, 그리고 피해자는 매연방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홍콩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분이죠. 되게 유명한 홍콩 배우 겸 가수. 뭐 홍콩의 마돈나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인데요. 황야유라는 인물이 매연방을 구타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구타하고 난 후에 중상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중상이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는 알려진 게 그 성룡이 어느 그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말을 해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92년 그 당시에 매운방이 그 연예계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자 그 고벌 콘서트를 열고 1년간가 아마 한 1년간 휴식을 취했던 그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매연방이 자주 이제 술집이나 유흥업소, 야간 유흥업소 이런 데를 출입을 많이 했던 거예요. 뭐 그랬겠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가무를 이제 즐기는 사람이니까 뭐 춤, 술, 뭐 노래 이런 거 좋아하는 그 사람이니까 아마 그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좀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몸이나 마음 다 합쳐서.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이 발생이 되고 만 거죠. 자, 본론으로 이제 각설하고 본론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 그녀가 자주
찾아간 곳이 홍콩보가 운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단골로 자주 갔던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콩보가 되게 그 연예인들이나 친지들한테 거기 좋다고 막 가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있었대요. 그 술집인데 테이크 원이라는 곳이 그 술집에 소박한 옷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구석진 좌석에 앉아서 혼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명 그 연예인 친구들도 만나서 이렇게 거기서 잠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술도 마시다가 2차로 가라오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오케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거기에 놀러 왔는지 아니면 거기 관리 그 조직의 이었는지 모르지만 황야료하고 그 거기 수하드 몇 명이서 이제 거기 가라오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명의 그 부하가 매운방과 그 연예인 친구들이 들어온 걸 봐요. 근데 황야요가 이 매운방의 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자기 딴은 잘 보이려고 황야요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매운방이 왔어요. 팬이시자면서요. 저기 제가 한번 데리고 와서 노래 한번 시켜볼까요?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황야요가 그래 봐라. 데리고 와봐라. 근데 이제 1차에 이제 그 부하가 가서 매운방에게 데리고 오라고 막 오게 이제 하려고 이제 막 했겠죠. 근데 매운방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황야요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말을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데리고 올까요? 근데 황야요가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노래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대단한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죠? 매너가 없죠. 아마 그때 뭐 술이 좀 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황야요가 그 매운방 일행이 있는 룸으로 이제 당당히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인지 다행은 아니겠죠. 아무튼 근데 그 연예인 중에 그 황야요라는 그 사람과 친분이 좀 있는 연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임국빈 같은데, 임국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홍콩 액션 배우 중에 임국빈이라고 있는데 그 배우도 매운방이랑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황야요랑 좀 친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황야요가 내가 너의 팬이니까 팬을 위해서 좀 노래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좋게 부탁을 하죠. 근데 매운방이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 황야요가 매너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불투명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무뚝뚝하게만. 나 안 해. 내가 왜 너한테 노래도 불러줘야 돼? 나 지금
연예인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 놀러 온 손님이다. 왜 내가 너한테 그걸 해야 하냐? 뭐 이런 노래를 해줘야 하냐? 싫다. 팬이 나한테 이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이 뭐라고 그러니까 날카롭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야유가 거기서 이제 기분이 팍 나빠진 거예요. 이제 욱한 거죠. 이런 뭐 이러면서 욕을 했겠죠. 그리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뭐 팬으로서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날카롭게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연예인들은 이제 그 두 사람 싸움을 말리려고 그러고 그 종업원들까지 이제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황야요가 매연방의 뺨을 세게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연방은 이제 거기서 그냥 오열을 했다고 해요. 분해서 이제 오열을 했겠죠. 그리고 그 황야유는 그 임국빈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나갑니다. 거기는 이제 임국빈하고 황야유하고도 또 몸싸움이 좀 있었대요. 그 말리다가 이게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임국빈은 당시에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국빈은 이제 처음에 막 황당했겠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멍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제 두 사이를 말리고 그 황야유랑 몸싸움을 벌이고 이제 끌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이나 그쪽 그 술집 측에선 아니 가라오케 측이죠. 가라오케 쪽에서는 미리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이제 경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황야유는 거기서 이제 그 경찰에 의해 또 끌려 나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저기 경찰서 가서 뭐 조사를 받았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매운방이 룸에서 오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열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핸드폰이 울립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였냐? 향화강의 아내였던 겁니다. 향화강이라는 사람을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죠. 신의안의 두목의 아들, 제2대 두목의 또 동생, 그리고 본인도 신의안 조직에 있는 좀 중간 두목격이었던 사람이고요. 또 영화배우였고요. 그 영화 제작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알고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쪽 그 영화배우였는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매연방이랑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매운방이 이제 울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 왜 거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계속 이제 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향화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뺐습니다. 안에 핸드폰을 뺐고 막 물어봐요. 매운방에게. 아, 무슨 일인데 너 그 운이야. 빨리 얘기해라. 근데 오빠가 뭐 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운방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황야유라는 놈이 와서 나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 좀 매너 없게 행동을 해서 내가 조금 안 좋게 대응을 했더니 나를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향화강이 그거 듣고 화가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고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황야유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건지 아니면 가라오케에서 그냥 나와서 경찰한테 끌려 나와서 그냥 거리를 걸어 다녔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거리에서 완자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진요흥이라는 인물에게 칼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황야유가 너무 급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니까 방어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온몸에 피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곧바로 후송이 돼서 긴급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고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상처는 아니었나 봐요. 여기서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그냥 나왔대요. 근데 또 병원에서 나오던 길에 진요흥이 포기하지 않고 또 쫓아와서 그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요흥만 욕먹은 게 아니고요. 매운방까지 그냥 비난을 받게 됩니다. 진요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긴급 체포가 당연히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법정에도 쓰고 뭐 그랬는데 그날 밤, 그러니까 긴급 체포된 그날 밤 200여 명이 경찰국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대요. 그들 석방하라, 무죄다. 글쎄요, 그 200여 명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징역살이는 당연히 해야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와, 보석금으로 금방 풀어놔요. 얼마나 큰 돈을 바쳤기에.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원한을 맺었으면 풀어야 한다 라는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별자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묶인 게 있으면 그걸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결해 봐야 한다는 거죠. 수습을 하거나 이런 아무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와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993년 11월에 진요홍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취미가 그 카레이서라고 하나요? 그 뭐 차 경주하는 걸 취미를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그 차 경주에 참가를 했는데 그날 이제 3명의 괴한에게 이 사람도 공격을 당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이 괴한 3명의 정체가 누구였냐? 청부살인업자였어요. 청부살인업자들이었습니다. 살수였죠. 누가 보냈느냐? 황야유의 형이 황야휘라는 사람이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살수들을 고용을 해서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이 매운방까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그렇게 뭐 문제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룡이 그래서 매운방한테 얘기했대요. 아무래도 일이 좀 심상치 않으니 네가 위험할 수 있으니 잠시 외국에 나가 있어라. 지금 뭐 연애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조용해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연예계에 복귀해라. 요거 이제 공유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매운방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대요. 별거 아니겠지. 뭐 나까지 그러겠어? 뭐 아니면 뭐 모르겠어. 나도 뭐 돈으로 살지도 나도 고용해볼까? 이러고 이제 장난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갔대요. 근데 다행히 매운방한테까지는 해가 없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